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에서 쏘아 올리고 있는 로켓 포탄 5,000발 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5,000발. 그동안 이스라엘 군은 전 세계의 모범이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을 벤치마킹하자 이런 얘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정보력, 그 정보기관 모사드가 가지고 있는 정보력, 휴민트, 시긴트, 감청 능력은 물론이려니와 가자 지구에 심어놓은, 그리고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 조직 내부에 심어놓은 이스라엘 모사드의 그 인간 첩보원들이 거두어들이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이 내용, 정보, 첩보, 이것이 이번에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로켓 포탄을 5,000발, 7,000발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정보 당국은, 그 지도부는, 수뇌부는 적어도 그 정보를 갖지 못했거나 정보가 올라오고 있는데도 그걸 무시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안보 능력. 지금 가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6m 높이의 장벽, 이거는 최첨단 전자장비로 24시간 감지하고 있습니다. 들쥐 한 마리 오고 가는 것도 전부 다 감지해낼 만큼 모든 그 이 온도를 가진 동물의 이동에 대해서는 센서가 열 탐지 능력으로 다 알아차릴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km 간격으로 무인 자동 기관단총이 설비되어 있는 탑이 다 솟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도를 가진 물체가, 온도를 가진 생물질이 움직이기만 하면은 그 움직임을 보고 바로 2km 간격으로 있는 그 철탑에서 그것을 향해서 기관포를 집중 소살하도록 그런 장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수억 달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일부 많이 기술적인 도입도 하고 실제적인 그 시스템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철의 장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아이언돔.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많이 소개하고 벤치마킹 했었습니까? 레바논 쪽에서, 가자지구 쪽에서 하마스나 헤즈볼라가 로켓포탄 200발을 쐈는데 그것을 아이언돔이 나가서 다 요격에 성공했다. 95% 요격 성공. 나머지는 사막에 떨어지는 것은 그냥 가만히 놔둔 것이다. 요격할 능력이 없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택가나 도심으로 날아오는 것만 공중에서 요격하고 사막으로 오발탄 난 것은 그냥 가만 놔뒀다. 그래서 95%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것이 말짱 꽝이라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꽝. 500발을 쐈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있었는지 몰라도 5,000발을 쏘니까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그냥 뿌리부터 흔들려 버리고 마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자지구의 하마스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날로그, 사람 또는 기관단총, 사람이 조준해서 쏘는 총, 또는 등에다가 글라이더 달고 낮게 날아다니는 거, 지금부터 2000년 전 전쟁에서 했을 법한 그러한 방법으로 적진을 침투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수억 달러, 수십억 달러, 세계의 최첨단 시스템과 장비를 가진 전자전에 대비해서 그렇게 맞서 있었는데 이 아날로그적인 원시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는 이 가자지구의 하마스가 불시에 일거에 수천 발을 쏘고 해안으로 고무보트 타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등 뒤에다 글라이더 탈고 낮게 날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6m 장벽에다가 폭탄 던져가지고 장벽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땅굴로도 가고 그러자 이스라엘의 전자장비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 중에 그 누구보다 대한민국은 초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북한의 장사정포, 휴전선 일대에 동해안에서 서해안까지, 서해안에서 동해안까지 1,100문이 이미 실전 배치되어 있습니다. 장사정포가. 그 포의 지름이 여러분 240mm, 170mm, 240mm면요 포탄 둘레가 이만하다는 뜻입니다. 240mm가 요만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24cm. 이 A4 용지를 둥그렇게 만든 것이 그게 240mm 포탄입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가 한꺼번에 쏜 것이 5,000발. 북한의 장사정포가 한꺼번에 1시간 동안 쏠 수 있는 발이 16,000발. 게다가 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장사정포의 정확도, 사거리에 비하면 하마스가 쏘아 올리고 있는 로켓 포탄은 애들 장난감 수준이랍니다. 따라서 가지고 있는 하마스가 가지고 있는 화력에 비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화력은 수백 배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것이 남쪽을 향해서 일제히 포문을 열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문재인 정권 때 이른바 9.19 합의에 의해서 지금 휴전선 가까이에서는 여러분 휴전선 가까이에서는 고정익, 날개가 옆구리에 탁 붙어있는 고정익, 이 전투기 정찰기 일절 못 날게 되어 있습니다. 회전익, 헬리콥터 이것도 휴전선 가까이에서는 일절 못 날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휴전선 인근에 우리 병사들이 갑자기 여기 뭐 맹장이 터진다든지 뭐 이렇게 혹은 뭐 지뢰 사고를 당했다든지 해서 급히 후방으로 후송해야 될 경우에 애를 먹는 경우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헬리콥터를 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9.19 합의입니다. 우리의 손발을 묶어놓는 겁니다. 우리의 정찰 자산, 감청 자산. 그러니까 북한이 휴전선 일대에서 가령 장사정포가 일제히 불을 뿜기 위해서는 자기들끼리 뭔가 연락이 다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미리 감청을 하고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 감청을 하려면 우리의 자산을 공중에 띄워놔야 됩니다. 정찰 자산을 공중에 띄워놔야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걸 9.19 합의로 못하게 막아놓은 겁니다. 이건 뭐냐? 문재인 정권 때 김정은하고 대한민국은 무슨 약속을 했느냐? 우리는 눈 감아줄게. 지금부터 우리 눈 감았어. 이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정은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우리 눈 감고 있을게. 이게 9.19 합의인 겁니다. 휴전선으로부터 평양은 휴전선으로부터 서울보다 두세 배 멀리 있습니다. 그리고 아닌 말로 양쪽에서 불을 뿜듯 포탄이 오고 할 때 어느 쪽이 더 엄청난 타격을 입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지금 방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남주홍 전 국정원 제1차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북한이 선제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김정은의 선의에 전적으로 기대고 있다. 김정은 착한 사람이야. 김정은 내가 보증해. 김정은은 절대 남쪽을 공격하지 않을 거야. 라고 보증했던 사람 지금 어디가 있죠? 뭘로 책임을 지죠? 막상 저쪽에서 포탄이 날라온다. 전술 핵폭탄이 날라온다.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양산에 있는 그 책방 주인 어떻게 책임진다는 것이죠? 뭘로? 자기 재산을 내놓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습니까?
이미 대한민국에 수천 명의 인명 사상이 발생했다면 자기가 무슨 책임을 집니까? 그 책임질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는 눈 감고 있을게라는 어이없는 합의가 이미 이루어져 있는데 신원식 신임 국방장관이 9.19 합의 이거 바로 무효하겠다 이런 의지를 지금 거듭 천명하고 있어서 그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쪽에는 특히 20만 명 규모의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가령 장사정포를 16,000발을 1시간 동안 남쪽으로 쏘아댈 때 북한의 육상 지상군이 가만히 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16,000발을 쏴서 아무 정신이 없을 때 그때 20만 명에 달하는 특수부대가 들어온다 이겁니다. 뛰어서 들어올까요? 땅굴로도 들어오고 행글라이더를 타고도 들어오고 또 레이더에 감지되지 않는 적어도 저속 비행물체를 타고 들어올 가능성, 해안으로 들어올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아무튼 9.19 남북 군사 합의부터 정지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정보력과 방어망을 자랑하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민병대 수준 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뚫린 것, 이것이 지금 우리 남북관계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그 가자지구 국경지대를 완전 통제하고 있다 그런 속보가 지금 전해지고 있고 곧 반격을 취할, 그러니까 육군이 가자지구로 들어가서 점령할 그런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그 사이에 이스라엘 국민은 800명이 죽었고 150명이 인질로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이유가 되는 겁니다. 나 의학 전문 기자 김철중. 나한테 걸리면 어떤 의사든 진실만을 말하게 되지. 진실의 방으로. 뭐야, 여기 나밖에 없구나. 에이. 백세 시대, 이제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닌 어떻게 오래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삶의 길이만큼 삶의 질이 중요해진 건데요. 그것이 가능해진 것은 각 의료 분야에서 치료 기술을 발전시킨 특출한 의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초로 그 당시에는 쇼킹한, 그 자체로도 엄청난, 거기서 깜짝 놀랐게 이건 뭐냐. 이 시대 명예와 만나는 시간, 명예전당 김철중입니다.